안녕하세요. 월가의 창 이재한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멘트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 증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는 과정이고 또 이 과정이 지나면 또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그 고점에 대한 우려, 국내 증시의 낙폭에 대한 크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감이 상존하는 시기이긴 한데, 오늘은 아마 이제 트럼프 랠리 대선 이후에 이 여진과 이 여진 이후에 시장이 흘러갈 방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단 당선과 여기에 따른 후폭풍, 우리가 수혜주, 피해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 지금은 이제 그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던 테슬라가 급등 이후에 급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 랠리와 관련된 부분은 펀더멘탈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죠. 그 펀더멘탈 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피해주와 수혜주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수혜지수는 테슬라,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현실적인 펀더멘탈의 득이 있습니다. 피해주는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바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외의 우려감이나 기대감으로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추세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 그래프를 하나를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과연 진짜 펀더멘탈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내년도도 지금 이제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2025년도도 그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될까? 라는 본다면 이 그래프가 아마 답이 좀 될 겁니다. 여기서 일단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추세 10년 이제 이동 평균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좋냐, 신고가가 단순하게 대선의 영향이 아니라 이런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와 독일, 일본, 프랑스 비교해 보면 미국 증시, 미국의 잠재 성장률만 유일하게 고개를 좀 이렇게 쳐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증시에 반영되고 있고, 지금은 대선에 대한 후폭풍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향후의 증시는 이제 여기에 분명히 기반을 두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 펀더멘탈에서 기반한 주도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리 트럼프 랠리가 광기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수요와 피해주에서 좀 잘못 인식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이제 대신증권 자료에서 보면 일부 피해주와 수혜주에 대한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일부 맞기도 하고, 물론 일부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피해주와 수혜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철강, 화학, 에너지, 방위, 기계, 금융, AI,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일단 어쨌든 경기가 부양책으로 갈 거에 대한 기대감은 전체 증시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결국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과 관련된 반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여기 또 전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런 쪽에 반영되는 부분은 물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유가가 낮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에너지나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특히 은행이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하석연료 채취하는 쪽에서의 그동안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럼 유가는 활발하게 생산이 될 것이고 유가 가격이 낮아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에너지가 혹은 화학 섹터까지 지금 이제 수혜주를 넣어놨죠. 반사 이익을 입을 거라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정도의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수혜와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왔던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 일맥상통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 혹은 규제 완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가가 낮을 거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 예측과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아래쪽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이 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는 AI와 관련돼서 우리가 엔비디아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HBM이나 역시 뭐 GPU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기대감으로 가는 것은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기대감과 거리를 두고 가는 반도체와 AI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는 당연히 중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중심을 놓고 봐야 되고 나머지 기대감으로 가는 것 중에서 실제로 펀더멘털에 좋아하는 쪽이 어딜까라는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챙겨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 반영되거나 혹은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AI 관련되어 있는 핵심 종목들과 제약 바이오는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물음표입니다. 과연 이게 그 공약대로 혹은 기대감대로 갈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했던 공약 중에서 공약이 지켜진 게 20%가 채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25% 내외.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거 하면 20%가 채 안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좀 구분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뭐 확실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다만 IRA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폐지 가능성이나 반도체 칩법에 대한 폐지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안이 나온 이후에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결국 IRA나 반도체 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이거는 제3국에 대해서 보조금을 퍼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당연히 리쇼어링 정책, 미국으로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과연 트럼프 때 와서 지금 리쇼어링에 의해서 미국으로 돌아온 공장들이 폐쇄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되 신재생 에너지는 구조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진짜 대장주에서 어떤 부분 중심을 두고 갈 거냐라는 부분은 마지막에 엔비디아 그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특정 종목이 특정 시기에 시총 1위로 올라섰는데 그게 애플이랑 엎치락뒤치락 마이크로소프트 하다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대로 1위가 유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최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 상승하냐 적어도 15개월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2026년 1분기 이상까지는 간다라는 거죠. 보통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 그러면 최고 주가가 높은 시기는 언제냐? 한 12개월에서 15개월 전후. 그러면 내년 한 12월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년 12월 정도에 엔비디아가 고점 피크 칠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겠죠. 결국 하이닉스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눌려 있지만 뭐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바닥을 잡을 것이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사실 높죠. 그러니까 여기 AI 부분에 대해서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되고 이게 단숨에 그냥 끝날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기 확장은 미국에서 본다면 캐터필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일랄 릴리와 에브비가 이번에 급락을 하긴 했지만 일랄 릴리와 에브비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뉘는 거죠. 여기에 규제 완화로 가는 부분은 뭐 카니발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부분. 그러니까 원료 인하 부분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그 증시에서 지금 중심에 어느 정도 서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 대선 이후에 그 미국 증시의 랠리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점진적인 상승세가 될 겁니다. 대선 이후에 상승세가 단기간에 가팔랐다면 오늘 여기서 한번 누르고 갈 수도 있죠. 조정이 나오든 혹은 랠리가 이어지든 그 다음부터는 장기간에 걸쳐서 급등하지 않지만 조곤조곤 올라가는 사실 급등 랠리보다 이런 조곤조곤 올라가는 랠리가 상당히 무섭고 이런 구간에서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아주 장기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결국은 그게 주도주가 됩니다. 지금은 시장 펀더멘탈에 기반한 모멘텀의 가장 근접한 주도주 오늘 말씀드렸던 섹터들 내용으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식점검 앱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도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주식점검 앱 많은 설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월가 차를 말씀드릴 때는 또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또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